자, 페이지 62페이지. 자, 여기서 취득 시기. 자, 여기서 보면은 취득일이 언제나 하니까 항상 여러분이 잔금 지급일이라는 걸 먼저 알아둬. 무슨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 이날로부터 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60일 이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라. 납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상속은 우리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하니까 상말요래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줄이면 상말. 외울 때 상말 6개월 이내. 며칠 이내? 6개월 이내. 자, 요때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요게 신고 기한이다 말이야. 말일이 되지. 응? 그러면 이 이후에는 신고도 가능해. 이 이후에는 언제나. 그러나 언제나 기한이 지나서, 말일이 지나서, 그래서 제목 그대로 기한이 지나서 신고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개념 잡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일정한 기한을 주는데, 일단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다.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라는 건 통지 전이라 그래. 통지 전이고, 또 1월 이내,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요때 신고, 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 고지서 날라오면 늦어서 안 되고, 통지 전이고,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1개월 이내에 쫓아가서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우리가 총칙에서 봤다시피 20%, 몇 프로? 20%. 20%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요 충족해서 쫓아가서 신고를 하면은 요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른바 무신고 가산세라. 신고를 제대로 안 한 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을 해. 감면. 50%를 깎아줘.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20%를 적응할 걸. 100만 원 같으면 20만 원 아이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 같으면 20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하기는 언제나 가능한데 통지하기 전이고 1개월 이내 신고하면은 혜택을 10% 깎아주겠다. 그러면 실제 20%에서 얼마를 썼단 말이고 10%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100만 원에 20만 원에서 100만 원에 10만 원이 되겠다. 10만 원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기한 후 신고가 되면 항상 따라오는 거는 벌칙금 성격인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알아야 돼.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그래서 잘 봐. 시험 치러 가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거. 1개월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고, 단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이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쫓아가 신고를 하면은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다. 그래, 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게 없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준다면 20% 쓸 걸 10%만 쓰겠다 이 말이야. 자, 이 전체 구조를 알면서 여기서 이 취득일을 우리가 지금 잡아나가는 거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요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그 제목 나와 있지? 자, 유상승계 취득도 그게 세율을 자꾸 적어라. 몇 프로? 4%. 자, 그러면 일반적 취득인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야. 객관적 취득 외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취득이 아닌 거, 객관 취득 밑에 그게 나와 있지. 바로
국가로부터 또 공경매 또 판결문 법인으로부터 취득 이런 취득이 객관적 취득인데 이걸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달라.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 나중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요래 다른데 요거는 일반 원칙이라 일반 원칙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 그래서 줄이면은 계산일로 외워라. 일반 원칙은 뭐라고? 계산일.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려면 바로 객관적 취득이라.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 취득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취득이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 취득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또 수입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보면 공경매를 통한 취득 그 다음 판결문에 의한 취득 법인으로부터 취득 그래서 총 몇 개라? 5개. 요거 외에는 전부 어디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고 요거는 외울 때 사잔일로 외워요. 사잔일 계산일. 그래서 잔금 지급일 원칙인데 객관적 취득만 실제 잔금 치르는지 이거는 계약서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구입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냐? 계약서가 객관적이 있는 게야 이게 또. 계약서만 믿을 수 있지. 개인 간에 주고받는 장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서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원칙적인 취득 시기로 본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을 하거나 또 물건을 수입한 경우나 공경매를 통하거나 판결문에서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이런 거는 객관성이 있는 취득이라.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보다 실제 잔금을 준 날을 더 우선시한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른바 사전일로 한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해가지고 60일 안에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이 이후에 하게 되면 항상 가산세가 따라온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언제나 할 수 있고 통지 전이고 1개월 이내 쫓아가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그러면 20% 쓸 걸 10% 쓰겠다. 이걸 정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가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한 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기록을 안 했으면은 다시 그 계약한 날은 알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취득으로 보는 거야. 60일이 지나서 취득일로 잡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하면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야. 원칙인데 이거 이전에 등기를 먼저 치면은 등기가 앞서거든. 그러면 등기일하고 원칙하고 충돌하면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등기일하고 뭐라고? 원칙하고 충돌하면은 빠른 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6월 10일이다.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7월 10일이다. 자, 등기 등록일이 이게 8월 2일이다. 이렇게 보자. 그리고 취득 유행을 봐야 돼. 자, 개인 간의 취득. 개인 간 취득.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또 법인. 자, 이런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 이거는 객관적 취득이다. 나머지는 전부 개인 간 일반적 취득이다. 그러면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 취득 시기는 자, 이걸
일단 일반 원칙에는 계산일이 원칙이거든. 먼저 이걸 딱 해놓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 등기일하고 비교를 해야 돼. 등기 등록이라고. 팍 이걸 찍어보면 안 된다고 시험 치러 가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 빠른 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잔금을 취하 등기가 되니까 등기일이 넣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관계는 잔금과 관계없이 등기를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관계에서는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충돌하면 빠른 날이니까 6월 10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법인, 공경매, 판결문으로 취득하는 거는 전부 비교해야 돼. 이게 어떤 원칙이지. 원칙을 딱 심어놓고 비교를 해봐. 이게 빠르지? 원칙이 빠르지? 그래서 7월 10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항상 내가 전에 강의를 1, 2월 달에 하면서 시간이 싸울 때는 항상 빠른 날이 구입식이다. 그 시점은 항상 빠른 날로 잡는다. 양도도 가도 등기일하고 원칙하고 충돌하면 빠른 날이다. 취득제도 이거는 공통주의야. 원칙하고 등기일하고 충돌할 때는 항상 빠른 날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가면은 객관적 취득이 밑에 그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줄이면 사잔일로 해야 하란 말이야. 사잔일. 자, 그 사잔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이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니까 수입.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시험은 요즘 옛날에는 국가 중심으로 많이 나왔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G로 동그라미 치놨고, 자, 수입에 의한 취득은 수입에 동그라미 치고, 공매는 그 공짜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리고 이 공매 속에는 경매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딱 두 가지 판결문만 객관성이 있는 판결문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화해, 포기, 인락 등의 판결문은 제외한다. 이거는 왜 제외하냐니까 객관성이 없는 판결문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판결문은 민사와 행정 판결문에 한해서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는 걸 주의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부터 취득. 그래서 법인 하면 장부는 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수, 공, 판법 요렇게 딱 해야 하나. 판결문의 판자, 그 다음에 법인의 법자, 지수, 공, 판법. 됐지? 자, 요게 일반적인 객관적 취득이라.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1년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 연부 취득.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방식이고, 기간은 대부분 2년 이상을 말해.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의 기간을 연부취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땅 토지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 얼마냐 하니까 이게 6억이라. 얼마? 6억. 그러면 3년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몇 년 계약?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대금을 끊어줄 때 매게 이게 여러분이 매년 11월 30일 날 끊어주기로 한다. 얼마씩 평균적으로 끊어주면 되겠노? 평균적으로 끊어준다고 봤을 때. 2억씩 끊어주면 되겠지. 그럼 요 금액에는 항상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지. 계약금도 포함하니까 계약금도 플러스 포함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2억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라. 그럼 연부 취득이 되면 취득 시기가 3번 일납니까? 그렇지. 계약에 따라서 3번 되고 4번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실제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바로 취득 시기고, 요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되고, 요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이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취득세를 3번이나 이런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부취득은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게 연부취득.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도 연금 현가계수 구하는 그게 전부 이 연부취득에 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취득일로 본다는 걸 알아둡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사실은 잔금을 다 줘야 등기가 되는 게 실무상 원칙이죠. 근데 또 이것도 사전에 등기를 먼저 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원칙하고 등기라고 충돌하면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면은 뭐가 있냐니까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이 때 상속은 2.8% 적어 놓고 정려는 3.5% 자꾸 적으면서 뒤에 가면 그걸 외우기가 좀 복잡하니까 좀 계속 적으면서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무상승계 취득하면은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전부 정려로 보면 좋습니다. 뭐로 보면 돼? 정려. 예. 그래서 정려는 정려 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취득일이 된다는 걸 알아둡니다. 이것도 이날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상속만큼은 상말 6개월 이내지만은 정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상속만 유일하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상말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등기하고 충돌하면은 빠른 날이 또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알아두고 특히 이제 그 밑에 여러분이 박스에 내가 진하게 하나 해놨죠.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나옵니다. 유상 승계 취득, 정려 취득 등 취득한 물건을 자, 그 네모로 하세요. 등기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등록을 안 해야 돼요. 하면은 또 다른 취득 행위가 되고 양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화해조서 등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른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를 할 때는 등기 치지 말고 60일 안에 계약 해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등기 치고 60일 안에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또 다른 취득이고 또 다른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하고 싶으면 60일 안에 계약 해제는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취득은 무효가 돼서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60일도 중요하지만은 등기를 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취득으로 보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인데 우리가 건축하면 여러 가지 건축인데 대부분 여기서는 신축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취득에 대한 그 건축물의 건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거기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하고 그 다음에 그 임시 승인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하고 세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또 임시 승인이 떨어지는 날을 하고 또 사실상 사용일하고 세 가지가 충돌하죠. 그럼 이 중에서 역시 시간이 다투면 무슨 날이라 그랬노? 빠른 날이라 그랬죠. 이걸 두 가지로 공부하면 안 돼. 세 가지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그 다음에 임시 승인이 떨어지는 날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하고 제일 빠른 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만약에 임시 승인일이 있단 말이야. 승인일. 사용해라. 그리고 사용일이 있겠죠.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에 승인서 내주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만일에 임시 승인일이 만일에 여러분이 5월 6일이고 그 다음 사용일이 5월 10일이고 교부가 5월 12일 같으면 이때 취득 시기는 여기서 제일 빠른 날이 되겠죠. 어느 날이 되겠습니까? 임시 승인일이 제일 빠른 날이 됩니다. 이때 취득 시기, 이날로부터 해가지고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라는 뜻에서 취득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가면은 특히 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잘 들으세요. 사익 사업이 아니고 공익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를 했으니까, 재건축 사업은 환지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건축사업, 재개발 말고 재건축사업. 안 되죠. 말 그대로 건물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땅에 변수를 주지 않는 게 재건축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영향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재건축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2번에서. 없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항상 공익사업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정비사업 또 역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공익사업이라는 걸 좀 알아둡시다. 우리 세법에서는. 자, 그러면 그걸 넘기보면 내가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 지문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환지 처분이 되면 여기서 주택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주택이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시험 치러 가가지고 건축한 주택을 나오면 틀리죠. 저 주택을 이제 건물로 나오면. 그래서 주택에 한해서 지금 취득 시기를 작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환지가 하려면 항상 환지 공고 다음 날, 공법에도 이 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과 또 이 건물이 있으니까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이 환지 사업에서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로 해라. 그래서 공고일 다음 날이 만일에 5월 10일이고 사실상 사용일이 5월 1일이다. 그럼 어느 게 빠릅니까?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죠. 5월 1일로 예를 들어서 취득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2일이죠. 2일. 다음 날과 또 건물이 있으니까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끼면 꼭 사용일이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건물이, 주택도 일종의 건물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은 건물이나 주택에 있어서 꼭 사용일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는데, 환지 사업이 일어났을 때는 공고 다음 날하고 사용일하고 빠른 날이고, 그 다음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거는 이전 고실일하고 사용일하고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일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지목 변경을 하면은 전에 내가 한번 설명해 줬죠. 바로 사일상 변경이라고 공구상 변경일이 중에서 역시 빠른 날로 취득 시기로 합니다. 변경 전에 사용을 하면 또 제일 빠른 건 또 사용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면 항상 제일 빠른 날로 꼭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보면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하니까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라고 해서 납세 의무자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이른바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제외한다 그래서 그 제외는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취득한 거로 봐서 납세 의무자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때의 비조합원의 부동산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보면은 토지죠, 토지. 토지를 사게 되면은 이때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 봅니다. 자, 여는 사용일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땅이니까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검사를 받은 날로 취득 시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비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 여러분 재건축하면 항상 소유권 이전 고시일 기준으로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시일 다음 날이 중요해요. 고시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래 잘 나오니까 고시일하고 환지가 나올 때는 항상 그 다음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립 간척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율을 얼마를 써야 되니까 2.8% 쓰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이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준공은 공사 시작일입니까? 공사 완공일입니까?
예, 준공이 완공이죠. 그래서 완공일로 기준을 잡아주고, 이것도 이전에 여러분이 그 사용 승낙 또는 허가일이 있으면은 이것도 원칙보다 빠르면 빠른 날로 한다. 항상 빠른 날이 비교할 때는 항상 빠른 날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여러분 점유시효 취득이 있습니다. 점유시효 취득, 민법상 점유시효 취득 20년짜리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언제로 보느냐? 시효가 완성, 민법은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미등기 점유 시효 취득이라는 걸 봅시다. 시효 취득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당초 우리가 점유 개시일 있죠, 부동산에. 예. 그리고 시효 완성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일이 있죠. 자, 이때 이 취득 시기는 여러분이 보면 점유 개시일, 요거는 양도세에서 판단하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세 시기라는 걸 알아두세요. 양도세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 시효가 완성되는 날, 요거는 취득세 취득 시기가 되죠. 지방세 취득세 시기고, 등기일은 민법에서 취득 시기입니다. 민법에서 취득 시기죠.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이 나왔을 때는 양도세는 당초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바로 시효가 만료되는 완성일에 취득세 취득 시기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요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취득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세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재산 분할에 의한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적어 놓으세요. 무슨 취득? 무상취득. 정려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이거는 단지 무상이전일 뿐입니다. 정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거 정려가 아닙니다. 그냥 무상이전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할을 하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는 실제 이제 등기를 받는 날이 되겠죠. 네. 그래서 등기일이나 또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요거 단단히 외워놓도록 새로 생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이 실무형을 보면 66페이지 한번 볼랍니까? 자, 두 번째 그 박스 문제 실무형이 있죠. 자, 지금 개인이 공동주택은 이게 공동소유주택입니까? 아파트를 말합니까? 아파트죠. 공동소유란 말을 줘야 공유주택이 됩니다. 그냥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자,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 취득 시기가 바르게 연결한 것 그랬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취득이고 그러면 일반 취득이죠. 법인으로부터 취득은 객관적 취득입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개인으로부터 취득은 원칙을 우리가 2017년 6월 30일이 원칙이죠. 이거하고 등기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빠릅니까? 9월 30일 빠릅니까? 12월 18일 빠릅니까? 9월 30일이 당첨이 되죠. 취득 시기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법인하면 객관적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동그라미 딱 지나놓고 언제입니까? 11월 20일. 그렇죠? 그리고 등기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원칙이 빠르죠? 네,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니까 각각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맞습니까?
예, 이런 실무형 문제. 이것도 옛날에 기출이 된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취득세 과세함에서 취득의 취득 시기로 열거한 것이 다 틀린 것 그랬지. 공매. 아까 지수 공 나오제. 사실상 사잔일이 원칙이다. 맞죠? 자, 정려. 하면 정려 계약일이라 그랬지. 상속하면 상속 개시일이고. 오케이? 자, 수입하면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발입되는 날. 예, 맞습니다. 연부 취득하면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맞죠? 법인으로부터 유상 취득을 하면 무상 취득은 계약일이 되지만은 유상 취득이 되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 돼야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법인이 들어가면 안 되죠. 법인이나 국가나 이런 들어가면 안 되죠. 공경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 파트는 우리 생일 애우듯이 애우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거는. 알겠죠?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 자, 그 다음 가세 표준을 보시죠. 무슨 표준? 가세 표준. 자, 68페이지 가세 표준을 보는데, 자, 취득세 가세 표준. 자, 세금 매기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취득세 세금 매길 때 돈 결정해라 이게 가세 표준인데, 일단 여러분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원칙은 뭐냐니까 취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건 신고가격이죠.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외는 바로 뭐냐니까 시가 표준 공시가격을 하는 겁니다. 시가 표준. 그러면 시가 표준을 하는 경우는 일단 적게 신고했을 때 미달 신고, 낮게 신고했을 때 이걸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상, 상속이나 정려. 돈을 줘야 신고를 하죠. 돈을 안 줬으니까 공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줘야 돈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여러분이 시가 표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 원칙이고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가 표준하고 신고가하고 서로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가격은 큰 금액을 갚으려 해요. 큰 금액을 갚으려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니까 이 시가 표준은 공시가격이라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조세,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는 이걸 갖다 기준 시가라는 말을 쓴다 했지. 지방세는 시가 표준이라는 말을 쓴다 했지. 알고 보면 다 공시가격이라 이 말이에요.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은 그 지역의 최저가액,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하고 서로 충돌을 하면은 큰 금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봅시다. 1방법이 있고 2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에 가표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대상에서 우리가 시가 표준이 얼마냐 하니까 1억이에요. 1억이고, 자, 취득가를 하는데 신고 방법에서 차이를 둡니다.
신고 방법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가 표준이 1억이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서 만일에 1억 5천에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 또 신고를 해도 1억에 신고하는 방법. 여는 신고를 했는데 이 거래 행위를 갖다가 거래 행위를 8천만 원에 신고를 했다. 8천만 원. 자, 이런 신고의 방법을 하나씩 보자. 지금 이 물건의 최저 가격은 1억이지. 최저 가격은 얼마? 1억. 그렇지?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요 신고도 바람직한 신고라. 있는 그대로 신고했으니까. 이렇게 신고해도 돼. 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신고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런 물건, 1억짜리를 1억 5천에 주고 산 물건을 얼마에 신고를 했느냐? 8천만 원씩.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적게 신고를 한 거라. 미달 신고를 한 거지.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달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신고가 잘못된 거지. 그런 경우는 뭘로 가표를 해라? 시가 표준을 가표해라. 그러니까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하고 충돌하면 큰 금액이 돼. 이거는 신고가 잘못된 거지. 그럼 이때는 어느 가격이 가표가 되느냐?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이 가표가 된다고. 그럼 어느 길 가표를 국가에서 잡아? 이때는 시가 표준을 보는 거예요. 공시 가격으로 본다, 이 말. 공시가 현재 이 예로 보면 얼마? 1억.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신고다. 이 신고는 잘못된 신고다. 그래서 이거 말장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잡아놓고 흔들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신고가는,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건 신고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로 시가 표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시가 표준을 낮게, 적게 신고하는 방법, 미달 신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또 무상취득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가격이 없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을 가표로 하겠다. 이게 시가 표준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이런 물건을 신고를 할 때에 시가 표준에보다 미달 신고를 하면은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을 충돌하면 어느 금액이 됩니까? 큰 금액이 되죠. 그래서 시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큰 금액을 가표로 한다라는 취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의 영향을 받는 게 기본 원칙의 신고 요령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절세한다 해서 밑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난 가산세도 맞을 수도 있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도 맞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는 시가 표준이 가세 표준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가 표준하고 전혀 관계없이 마음대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객관적 취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객관적 취득이라는 건 마음대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그 69페이지 보면 사실상 취득가격대가 있죠. 사실상 취득가격. 자,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는 시가 표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또 객관적 취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보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고하는 것은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래서
객관적 취득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취득 시기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을 했고, 그 다음 수입에 의한 취득을 했고, 그 다음 공매에 의한 취득을 했고, 그 다음 판결문에 의한 취득이 됐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취득.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에서 신고 입증이 되는 겁니다. 신고 지역에서. 신고 지역에서. 그래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요게. 자, 이런 취득을 전부 객관적 취득인데, 이거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실제 지불한 취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불한 취득. 그래서 실제 지불한 취득이 바로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예요. 자, 사실상 취득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처럼 시가 표준이 1억짜리라도 실제 8천만 원 주면 8천만 원 그대로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내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죠.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향 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보금 아까 얼마씩 끊어주는 거 2억씩 이렇게 끊어주는 거 맞죠? 그 금액 자체를 가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에 적용하는 거고 정려나 기부 이런 무상승계 취득은 시가 표준을 가표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소득세법에 가면은 거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줄 거예요. 특수관계인은 뭐냐 하니까 친족 하나잖아. 친족간 이래 대표적으로 하나 적어놔라. 부당행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그래. 여기에 걸리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오직 실제 돈 주고 사는 관계에서 실제 취득가를 적용하지 무상이라든지 부당행위에 대해서 걸리는 거는 적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객관적 취득이 뒤에 나오는 그게 뭐냐?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이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특히 경매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판결문인데 판결문은 딱 두 가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기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있는 민법상의 판결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부터 취득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지역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 이거는 신고지역을 신으로 외우세요. 법신 노래 하나 추가만 더 하면 됩니다. 신고지역. 자, 근데 요거는 따로 여러분이 이제 혼란이 오죠. 요거는 메모를 잘 해놓습니다. 이 옆에다 바로 적으세요. 요게 가세 표준은 세금 매기는 돈을 결정하는 가세 표준은 뭐로 해야 되느냐?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취득 가격이고 시가 표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달 신고를 해도 되죠. 그런데 취득 시기 취득 시기는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봐야 돼요. 요건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안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취득 시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 가면은, 취득 가격의 범위인데, 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범위인데, 이 범위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직접 비용하고, 이른바 간접상 비용이 다 들어간다. 이 간접 비용은 이자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인데,
이런 비용이 다 범위에 해당하고요. 자, 넘겨봅니다. 7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한꺼번에 지불하는 거죠.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게 얼마짜리냐? 10억짜리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0억이 말이 10억이지 좀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우째우째 하다 보니 그날이 여러분 뭐가 됐냐 하니까 본래 한 3년 연부 계약을 하기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지불하기로 했더만 돈 일찍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우째 뭐 우연히 복권 당첨이 떡 돼서 얼마짜리가 됐느냐? 30억짜리가 됐다. 그럼 졸지에 그냥 돈이 1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그만 3년 분할 주기로 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줬부서. 그래서 매도인이 하는 말, 나도 기분이다. 빼줄게. 얼마? 1억 빼줄게. 이란단 말이야. 응? 그러면 본래 10억 주고 샀지만은 얼마 할인받았어? 1억 할인받았지? 그러면 실제 취득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9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1억은 취득가액이 안 들어가지. 실제 준 가격 9억이 가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쓰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직간접 비용에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포함할 수 없는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이것도 시험에 한 4번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솔직히 아주 많이 되니까 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죠.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뭐 중개사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또 연체료, 이거 다 포함을 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마라. 취득가액 제외해라 이랬죠.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 간의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은 왜 이걸 갖다 인정을 해주냐니까 법인은 뭐가 있어요? 회계장부가 있죠. 회계장부의 지출 여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돈이 되지만은 개인 간의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객관성이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은 그 농지법에 대해서 농지보존분담금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산림대체비용 이런 것도 다 직접적 비용에 들어가지요. 이런 거 다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취득가액에 집어넣으라는 말이고, 또 건설자금이냐는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완공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이자인데 이 건설자금이자 여기에 대한 금융비용 전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난조 취득세가 부과되는 돈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취득대금 외에 자 취득자의 조건부 분담액이나 채무인수액,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땅을 하나 사는데 그게 지방의 가격보다 싸요. 싸서 그 땅을 살려고 했더만은 매도인이 하는 말, 내가 이걸 파는 대신에 당신이 다음에 부담부식으로 채무를 좀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지역의 땅값은 기본이 10억입니다. 10억. 근데 유일하게 그거는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인데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자를 만나봤더니 내가 싸게 낸 이유는 3억 정도 돈을 내가 5억에 팔 테니까 이 3억을 다음에 갚으시오. 이 부담부 정량은 좀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채무를 갚아라. 실제 8억에 파는 건데 3억을 갚는 조건에서 내가 5억에 내놓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5억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채무 인수가격도 취득가격에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총 8억 가격이 뭐가 되냐?
그 땅값으로 계산해서 취득가격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6번째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국민주택 채권.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대부분이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됩니다. 이걸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줄만 거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으로 줄이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요거 역시 전부 취득가격에 포함해서 나중 과세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그는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거. 바로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여러분 가면은 그 가스료, 전기료, 이런 거는 전부 포함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이사비용. 지작물 보상금. 이 지작물 보상금이 뭐예요? 수용 같은 거 할 때 기존 물건을 철거하는 비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광고비라든지 판매 비용, 이런 거는 절대 취득가액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옆에다 하나 더 적어, 그 6번째 보니까 할인시 할인금액,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억짜리인데, 1억을 할인받았으면은 가표는 9억이 되지 10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때 1억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6번째 나오는 할인시 할인금액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주의해야 되고 이주비용 주의하고 광고비 이거 주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 절대 그게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